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사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페이지입니다. 네, 일단은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2차 시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나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담긴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네, 각 지도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라의 위치, 영역이 궁금할 때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자료의 특징과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0페이지 김찬삼의 세계 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찬삼은 1926년에 태어나셨고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동양의 마르코 폴로라고 불리는 세계 여행가이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 지도를 보며 세계 여행을 꿈꿨고 어른이 되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존경하던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기도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는 세계 일주를 3번 하는 동안 모두 160여 개의 나라를 여행했고 세계 지도를 보며 김찬삼의 세계 일주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든 세계 일주를 3번이나 하셨고 그리고 160여 개의 나라를 여행했다고 하네요. 160여 개. 와, 친구들은 160여 개의 나라의 이름을 댈 수 있나요? 선생님도 나라의 이름을 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나라 이름을 가지고 빙고를 했을 때 25개 채우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와, 대단하신 분인 것 같네요. 김찬삼은 어린 시절부터 세계 지도를 보며 세계 여행을 꿈꿨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김찬삼은 세계를 돌아다녀 봐야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1958년 9월, 그는 33세의 나이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세계 여행 중 그가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오던 슈바이처 박사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슈바이처 박사가 그에게 해준 조언이 평생의 좌우명이 됩니다. 그는 총 3번의 세계 일주를 하며 총 160여 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여행 거리로는 지구둘레 약 32바퀴, 여행 기간은 총 14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김찬삼은 38살 때 슈바이처 박사를 만났고 15일 동안 그의 곁에 있어서 봉사활동을 같이 했다고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찬삼의 내용 유튜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건 좀 힘드니까 중간에 스킵하는 걸로 할게요. 네, 끝까지 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다시 교과서 넘어오겠습니다. 네, 김찬삼의 그 세계 일주 경로를 나타낸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1차 2차를 살펴볼게요. (3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찬삼 박사님께서 여행을 하셨을 때에는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김찬삼 박사님은 그때 내비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여행을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세계 지도를 보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선생님이 먼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보면 여기에 보시면 김찬삼
미 사용했던 가방과 카메라, 신발, 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세계 지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지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활용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른 점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세계 지도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이 뭐다? 네, 그렇죠. 영상과 사진. 세계 지도와 지구본에는 위치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위선과 경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선과 경선에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를 위도와 경도라고 합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위도를 북위, 남쪽의 위도를 남위라고 하며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80도까지의 경도를 동경, 서쪽으로 180도까지의 경도를 서경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1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세계 지도와 지구본에는 위치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위선, 가로선과 경선, 세로선이 그려져 있다고 여기 나와져 있네요. 위선과 경선에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를 위도와 경도라고 합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위도를 북위, 남쪽의 위도를 남이라고 하며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의 경도를 동경, 서쪽의 경도를 서경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위도가 있죠. 위도는 뭐냐? 위도는 흔히 생각하면 위 아래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너는 위 아래도 없냐 할 때 위 아래요. 그래서 위쪽을 북위, 아래쪽을 남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활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모습과 다르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세계 지도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네, 맞아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네요. 지구본이 있죠. 교과서 12쪽입니다. 지구본은 실제 지구의 모습을 아주 작게 줄인 모형으로 실제 지구처럼 생김새가 둥근 특징이 있어요. 세계 지도나 지구본에 나타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사회 지식. 네, 그러면 공부한 내용을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노트 앱을 꺼내 볼게요. 네, 사진이 있는 것이 좋겠죠? 사진을 좀 더 키워 볼게요. 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우리가 새로 배운 단어가 여럿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적어보면 위선, 위도, 그리고 적도, 그리고 경선, 경도, 본초 좌우선이 등장합니다. 일단 적도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적도는 무엇이냐? 지구를 가로로 반으로 나누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가 나오는데요. 위도는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죠. 수학시간에 배웠죠. 뒤에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15도, 30도, 45도 등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 15도가 나와 있죠. 여기도 15도, 15도 돼서 15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선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점, 선, 면을 배워보았을 텐데 이 선을 말해요. 즉 같은 위도끼리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이 선은 이렇게 연결한 선을 말하고요. 이거는 15도가 되겠죠. 자, 위도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위아래를 나누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너는 위아래도 없냐 할 때 그 위아래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위쪽을 북위, 아래쪽을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서 남북할 때 남쪽과 북쪽을 말해요. 남한과 북한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적도를 보면 여기 영도가 나와 있죠. 북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남위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점점 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위성과 위도, 적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